안녕하십니까. 고입 선택을 마지막으로 앞두고 얼마나 떨리세요? 자, 제가 정말 마지막의 팁, 정말 짧고 굵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대입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림으로써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는 5등급제 실시입니다. 5등급제가 실시되면 우리의 처음 기대치는 등급 부담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실제로 대입에서는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5등급제가 되면 1등급, 2등급까지 하면 전체 3분의 1의 학생이 해당하게 되고 30%가 넘는, 즉 반에서 30명 중에 거의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큼 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이 다 1,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실제로 아이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? 1등급이 아니면 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급이 9등급제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뉘어 있을 때는 아이들이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지, 또는 2등급이 안 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다 뭉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1등급 안에 1, 2등급이 다 들어가고 2등급 안에 3, 4등급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1등급이 안 되면, 즉 2등급이 뜨면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졌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이 1등급이 10% 안쪽이고 2등급 안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2등급 안에서 점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2등급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는 해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1등급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극상위권, 즉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초에 그런 학력을 가진 아이들은 괜찮았겠지만 그보다 조금 말하자면 1, 2등급 격차가 아니라 2, 3등급 격차에 있었던 그 사이에 딱 끼어있던 30명 중에 3, 4등, 4, 5등 정도 하이드는 아이들은 1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또한 수능 과목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. 수능 과목이 변화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문이과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는 것만으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. 역시나 극상위권 아이들은 이 극상위로서 그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어떤 꼭대기의 다툼이니까 그 아이들에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수능이 어려워졌느냐 수능이 쉬우냐의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데 훨씬 많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담이 늘었죠. 왜냐하면 이과라고 생각을 하면 수학이 또 과학이 문과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애초에 응시자가 많으니까요. 하지만 문과에도 우수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전에는 이과 우수 학생들하고만 경쟁하면 되던 게 문과 우수 학생들이 내 위로 올라와야 되는 이과 학생들이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또한 이전에는 선택 교과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됐는데 공통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과목도 잘해야 되는 데다가 사회까지 다 잘해야 되니까 부담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어 과학을 선택하는 시절 또는 사회를 선택하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만 잘 해낸다면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잘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잘하면 뭐해, 다른 게 안 되면 의미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, 1번에서 말씀드린 5등급제의 어떤 형태 때문에 어중간한,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일반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서울을 노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공부의 기대 효과들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. 즉 열심히 해도 등급도 올리기 어렵고 또 어떤 과목을 잘해도 약한 과목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와, 이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내야 되지?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? 라는 어떤 열등감 또는 열패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또한 대입 제도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. 대입 제도의 변화는 수시 전형이 이제 지난 추석 직전에 발표된 서울대 입시에서 보았을 때 일반고와 특목고를 분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일반고의 아이들이 조금 유리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일반고의 전교 1등들이 특목고 아이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특목고 아이들이 없어져서 내가 붙을 확률이 높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, 특목고 아이들이 없으면 입시의 질문이 조금 더 평이해지고 나에게 맞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즉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수시를 쓰는 특목고, 즉
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는 아이들이 쓰는 것이 불리해졌느냐?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. 어차피 특목고 아이들끼리 붙는 일반 전형에 있어서 면접 점수가 70%나 되기 때문에 심화된 면접의 어떤 격차를 통해서 내가 잘 해온, 내가 열심히 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입시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시에 있어서 교과가 반영된다고 하여 또 이슈가 되었는데요. 어차피 극상위, 최상위권, 서울대나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올 1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. 어차피 1이나 가끔 뜨는 2 정도 선에서 편차가 생길 것이고 그 정도는 큰 편차 없이 아이들이 격돌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더 취약한, 말하자면 2등급이 좀 많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2등급의 격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2등급이 워낙 폭넓은 반영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등급이 너무 많지만 않으면 아이들끼리의 점수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대학별로 이 정시에 똑같은 등급을 갖는 아이들을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정시에 내신이 반영된다는 건 서울대, 의대를 비롯한 극상위권 아이들에게 무조건 1등급을 자격으로 요구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아이들, 2등급이 몇 개씩 섞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다 똑같이 맞을 확률이 높고, 그 상태에서 대입의 제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반영해서 변별할 것인가, 이게 관건입니다. 만약 질적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생기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. 생기부의 세특 분량을 조절했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 과목에 500자씩, 말하자면 1, 2로 분리되어 있는 1학기에 500자, 2학기에 500자라고 세워져 있던 원칙이요, 합쳐서 5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1000자를 써야 될 때는 정말 누구나 가득가득 채워야 되니까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기재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500자만 써야 된다, 기존과 같이 1년 동안 500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. 좋은 학교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,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교과를 가지고 좀 더 좋은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 생기부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생기부에 있어서는 학교별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생기부 세특이 감소되는 것은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, 이로 인해서 좀 더 능숙하고 잘 쓸 수 있는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생기부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미 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수시 전형의 분리 현상 때문에 일반고는 일반고끼리 붙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채우기만 한다면 그대로 경쟁력이 있고, 그 다음에 좋은 학교들은 좋은 학교들대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생기부가 질적 차이가 벌어질 테니 그대로 수시에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결국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가, 극상위권이라면 무조건 질적 차이를 낼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좋을 것이고, 어려운 문제들을 좀 다루기 어렵다면 이후에 조금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등급이 잘 나와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는, 소위 말하는 1등급을 조건으로 채울 수 있는 학교가 더 좋을 것이고, 그보다 차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어떤 실력의 또 심화의 어떤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고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구체적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